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제가 좀 색다른 모양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옷 마음에 드시나요? 뒤에 크리스마스 느낌 나라고 저거 했는데 어느새 크리스마스는 또 지났고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생기산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느냐,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다빈도 질문이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우선 생기산이 어떤 약인지 그 성질, 생기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뭐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보겠습니다. 생기산은요, 제가 어떤 질병을 딱 치료하려고 어떤 질병에 이런 질병에 이 약을 쓰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만든 약이 아니고요, 고방이나 후세방이나 어떤 데도 이 약이 없어요. 저는 몇 가지 방제를 합방을 해서 이거를 이제 약국에서 쓰고 있었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터득을 해서 쓴 거죠. 그런 약효가 있다라는 고방의 조문은 어디에도 없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경험방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쓸 수 있는 한 100가지 정도의 그 일반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한방 과립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섞어 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약국에서 제가 쓸 때는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이게 숙취 해소에 아주 효과가 좋아요. 숙취 해소, 그 다음에 장염 설사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또 체했을 때도 경험적으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였거든요. 약간의 노폐물을 좀 정화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아는 바였는데요. 이거를 쓰다가 보니까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손님들 때문에 제가 알게 됐죠. 제 약을 먹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제가 항상 주시를 하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음에 제가 다른 분에게 약을 쓸 때, 그 전에 제가 관찰했던 것을 항상 다시 적용을 해서 또 새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것이 이제 저 나름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연구라고. 여기는 저는 그냥 동네 약국이고 어떤 체계가 있는 연구기관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탁월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좀 그렇죠, 반전이죠. 일종의 반전인데, 제가 최초로 찾아낸 생기산의 효과가 혈관을 뚫어준다는 거였어요. 혈관이 막힌 분, 혈관이 막힌 분에게 이걸 썼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걸 먹으면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우겨가지고 저한테 약을 억지로 받아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분이 받아가신 게 당시 한 열흘 분 정도 됐어요. 저는 이 약을 이렇게 길게 뭐 한 달씩 이렇게 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숙취 해소제로 이렇게 오면은 한 3번 먹을 거, 또 지난번에 그 약 먹으니까 아주 머리도 맑아지고 좋던데 그 약 좀 더 주세요. 그러면 한 열흘 분 좀 줘보세요. 보름 분 좀 줘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약을 드리면 그분이 몇 달 있다가 와요. 이따금씩 그 약을 필요시에 먹은 거죠. 본래 생기산은 그랬어요. 그때는 생기산이라는 이름도 없었고요. 그냥 제가 만든, 사람들이 오면 그때 그 약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혈관을 청소해준다. 이거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 가족이 나중에 이제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제가 해외 여행을 갔다 온 그 한 일주일 상간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그 한 움큼씩 주는 이제 뭐 항혈전제나 혈관 확장제나 뭐 혈압약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그런 약을 이제 먹게 됐는데, 그 약을 먹고 너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제 가족을 도와주려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한방 방제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찾다가 예전에 혈관 청소가 됐던 어떤 사례가 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가족에게 써보니까 와, 이거
효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드렸고, 그것을 이제 보고 저를 믿고 나도 그 약을 먹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오셨거든요. 또 그분들을 하루 종일 제가 한 5, 60명씩 상담을 하고, 이제 그때는 생기산 말고 제가 생기산 이외에 다른 약도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결국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썼던 사람도 결국 이 생기산, 이게 사람들이 그 약의 이름을 저에게 물어봤어요. 약사님, 그 약의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름 없어요. 그냥 제가 조제한 약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루 종일 뭐 수십 번씩 그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럴 일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남편 목사님에게 이름 지어주세요 해갖고 만들어진 이름이 생기산이에요. 그 생기산이라는 이름이 동의보감에도 있는데요. 그 생기산은 먹는 약이 아니라 바르는 약이더라고요. 외용제로 쓰는 거. 그리고 한자가 달라요. 제 생기산은 날생자에 기운 기자거든요. 이게 좀 성경적인 이름이기도 한데요. 제가 써보니까 이게 피를 좋게 하는 거예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어떤 부분에 혈관이 막혀 있으면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놀라운 작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비타민C 고용량이랑 합쳐지면 대단한 그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난 비타민 싫어요 하고 생기산만 먹는 사람들은 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고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잘 먹으면 갑자기 그 전에 적게 먹었을 때에 비해서 비타민C 용량을 올리면 생기산 효과가 갑자기 한 2배로 확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손님들이랑 상담하고 그분들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발견했는데요. 무슨 뜻이겠어요?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한 설을 쭉 풀어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피를 좋게 하고 혈관을 뚫어주고 뭔가 노폐물을 제거하는 약이라서 어떤 한 가지 증상,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직장도 그만뒀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산을 먹고 두통이 한 2~3달 만에 싹 가신 거예요. 완전히 두통이 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나 이제 생기산 그만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병이 있는 거예요. 두통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신 거는 이제 두통 때문에 왔지만 본래 그분 몸에 녹내장 같은 게 있었다고 해봐요. 녹내장이 있으면 이 녹내장과 두통은 뿌리가 같거든요. 녹내장이라는 게 안압이 올라가서 나중에 실명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인데요. 녹내장이 약이 없어요. 병원에서 쓰는 약도 수술도 그냥 임시 방편으로 눌러놓는 것일 뿐이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요. 이 녹내장이 생기산으로 치료가 돼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두통은 없어졌지만 아직 녹내장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 더 먹어야 되겠죠. 생기산을 먹다가 녹내장 사라지신 분들 셀 수 없이 많거든요. 두 개가 두통과 녹내장이 뿌리가 같으니까 원인 치료를 하는 생기산을 쓰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원했던 그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 뿌리가 같은 또 다른 질환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치료될 때까지 맞춰서 생기산을 먹는 게 맞겠죠. 이런 비슷한 예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불면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기산을 먹고 불면증은 없어졌는데 이분이 이석증이 있는 거예요. 이석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귀 속에 뭔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어지럽고 이게 심하게 되면 토하기도 하고 쓰러지는 그런 질병인데요. 이석증하고 불면증도요, 여러분, 이게 위쪽으로, 머리하고 위쪽으로 압이 올라서 생긴 거거든요. 두통이나 그 녹내장 같은 것도요, 압이 올라서 생긴 건데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두통이나 녹내장으로 올 수도 있고 이석증이나 불면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전부 다 겹쳐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생기산은 그 하나하나 증상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원인적으로 혈류를 고치고 피를 좋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와 동반된 다른 증상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당뇨가 이분이 심하다 그러면 당뇨도 피의 질환이잖아요. 여러분, 당뇨 검사 혈액으로 하죠. 혈당 검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뇨약을 완전히 끊고 혈당도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라고 할 때가 생기산을 끊을 시점인 거예요.
뭐 간 수치가 높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간 수치가 높다. 간도요,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혈액이 뭉쳐 있는 곳이거든요. 간 세포는 특이하게 간 세포끼리 있잖아요. 이 결합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사람이 심하게 외상을 입으면 간이 어디로 사라져 버릴 수가 있대요. 간이 그냥 충격을 받으면 간 세포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외과 의사가 관찰을 했더니 그 간세포가 다시 모여서 원래의 간 모양을 이렇게 이루고 있더래요. 놀랍죠. 이 간은 그런 특이한 기관이라서요. 정말 혈액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냥 피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간은 그 조직도 굉장히 물컹물컹 하잖아요. 우리가 뭐 소간이나 돼지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생기산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여러분 만약에 만성 간염을 앓고 있다. 그래서 평생 간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간약을 안 먹어도 될 만큼 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생기산으로. 생기산과 비타민C로. 그럴 정도로까지 생기산을 먹으면 좋겠죠. 저는 그 전에 이제 생기산을 제가 짧게 썼던 이유가요. 이것이 뭔가 몸속에서 빼내는 약이기 때문에 너무 허약한 사람들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짧게 썼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정말 빼짝 마르고, 정말 마르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런 분들도 생기산이 아주 잘 맞아요. 이거는 고방 뭐 2000년 전, 뭐 1000년 전, 500년 전 이럴 때 그 학자들은 당시에 그 의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 현대인들의 그 식생활 뭐 생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체질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먹지를 못했을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먹는 밥상이 옛날 왕의 밥상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매일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매일 우리가 단 거를 먹어요. 그리고 매일 기름을 먹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세대의 사람들보다 움직임이 적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땀 빼고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뛰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많이 먹기만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시점 뭐 1000년 전, 2000년 전 그때 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보았을 때는 이 약이 짧게 써야 되고 정말 좁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약이었지만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한 3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되는구나. 현대인들한테는 안 맞는 사람이 없구나. 저도 생기산이 안 맞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지금 생기산 잘 먹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 한 4번, 5번?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은 6번 먹을 때도 있는데요. 제가 이 약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조금 중요한 정보인데요, 여러분. 이 생기산 안에 감초도 안 들어있어요. 감초가 안 들어있다라는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감초가요, 계속 길게 먹으면 우리 몸속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재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속에 감초가 없다, 감초도 없다, 어떤 보약도 들어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아, 이게 길게 먹어도 되는 약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끝도 없이 약을 먹으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의 몸 상태를 잘 보아서 나는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약이다. 그리고 나에게 아직 당뇨나, 아까 또 제가 놓친 거, 고혈압. 혈압이 높은 거요. 그거 혈관이 딱딱해져 있는 거고, 혈관 벽에 뭐가 많이 껴 있는 거고, 피의 상태도 좋지 않은 거를 말하거든요. 혈압이 높은 사람, 특히 이제 성인병으로 혈압이 새롭게 생긴 사람들은 그 혈압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생기산을 드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뭐 다른 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는 도저히 못 먹겠다 하면 한 달만 먹고 끝낼 수도 있죠. 그거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져 있는 거고, 생기산을 안 먹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비타민 B100으로 꼭 드시고,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그냥 B100이 있어요. 제가 전에 제 몰이 없고 제 제품이 없었을 때는 이 제품 안내를 하느라고 저희 직원 총동원해가지고 하루 종일 계신 곳, 여러분이 계신 곳 근처에 약국 어디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해주고, 또 손님들은 그곳으로 찾아가고, 거기서 또 실랑이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소모전을 제가 줄이기 위해서 제 진약사 몰을 만들고
거기에 누구나 손쉽게 그냥 택배로 받을 수 있게끔 비타민 제품을 제가 하나하나 구비를 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제 이름 마그네슘도 나왔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마그네슘 드셔도 돼요. 마그네슘 꼭 하루에 한 알 정도는 드시고, 비타민 C 고용량 최소 하루에 6알, 6000ml. 또 제가 요새 분말 비타민C 출시했죠. 그거는 한 포에 2000ml. 순백색 분말, 아주 분량도 적어요. 먹기가 깔끔해요. 10만만 거슬리지 않는다면 그걸로 하루에 최소 3개 이상. 많게는 여러분 하루에 1000ml, 15,000ml 이 정도도 아주 좋아요. 그거 C를 많이 먹을수록 생기산 효과가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손발 냉증이 아주 심하다. 나는 일상생활이 잘 안 된다. 이거 아직 혈관 청소 덜 된 거거든요.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새해 저희 진약사톡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